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룰을 변경했습니다. 앞서 민주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광훈, 전한길, 신천지 조직 등이 대거 들어와 민주당 경선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이 전 대표 캠프의 한 의원은 지금은 보수 세력 조직화가 지난번보다 훨씬 강화됐다며 역선택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민주당은 대신 권리당원 50%,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% 방식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모수를 1,000명에서 3,000명으로 확대하고 날짜를 길게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. 네,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이 전 대표께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고 정권 교체가 유력해지는 상황인데 관련해 오늘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그런 아크로비스타 일때가 난리가 날 거야.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개설을 하든 뭘 하든 나댈 거 아니야. 나대면 이제 국힘은 대선을 할 수가 없어.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을 나대기 시작. 지식이 없는 거야 이게. 이제 그때가 되면 국힘 쪽에서 저거 잡아 넣으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. 김문수가 후보가 되잖아. 그럼 대선이 진짜 완전히 코미디판이 될 거야. 그게 이제 윤석열이 된 거는 그게 일종의 약간 김누리 교수가 파시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파시점 다루게 되겠지만 되게 이게 흥미로운 책이잖아요. 근데 앞부분에 보면 파시점 특징을 열거하는 것 중에 그게 나와. 온갖 것에 대한 부정과 혐오, 비난, 반대.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. 파시점은 그건데 파시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열광과 결합돼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될 때 그런 징후가 약간 있었지. 그래서 아슬아슬한 차이지만 하여튼 반 이상 유력표 중에 반을 득표를 한 거 아니야. 근데 정말 이게 파시점으로 가려면 윤석열이가 막 전직 대통령 괴롭히고 막 야당 대표 괴롭히고 이럴 때 대중이 열광을 해야 되는데 열광을 한 게 아니고 착 가라앉아서 돌아서 버렸단 말이야. 이미 지방선거 끝난 직후부터 바로 잘한다가 35% 수준으로 떨어졌네. 그러니까 대중의 열광이 결합이 안 된 거야. 대중의 열광을 끌어내기에는 윤석열이 능력이 없는 놈이야. 그러니까 파시점이 다 아무 데서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. 그게 뭔가 이게 대중의 열광을 끌어낼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특장이 있는 놈이 그걸 하는 거지. 윤석열은 모든 기득권 세력이 총단계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대중의 열광을 끌어낼 수 있는 파시스트는 아니었던 거지. 네, 공감합니다. 이 전 대표는 절대 두창이가 저지른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. 저는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스탠스는 매우 동의합니다.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만큼 상반된 성격의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내란 세력 청산과 그 뒤 대통령이라면 꼭 해야 될 보여주기식이라도 국민 통합이라는 이중적 과제가 있습니다. 윤석열 탄핵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적폐 세력이 얼마나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. 이를 놔두고는 공동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. 한편으론 적폐 청산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차기 정부의 성패가 달린 셈입니다. 남마처럼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압도적 정권 교체입니다.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안정적인 나라 운영을 기약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생깁니다. 윤석열의 비극은 대선에서 불과 0.73%포인트 차이로 이긴 데서 잉태했습니다. 그러고도 통합과 포용이 아닌 독선과 오만으로 몰락했습니다. 이 전 대표께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